자, 구체적으로 이제 학년별 수업 운영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까 해요. 자, 우선 이제 1학년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비 고1 처음 가르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이들의 자세도 잘 안 되어 있고요. 어머님들도 생각보다 아이들의 현실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가 준비한 거는 뭐냐면요, 아이가 처음 중간고사를 보고 시험을 망쳐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드는 3가지 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시험을 봤는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개념을 못 찾겠어요. 개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요. 근데 사실상 아이들이 개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1학년 가정에서 보면 수상이라고 하는 게 중간고사 범위잖아요. 근데 중학교 3학년 가정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왜 아이들은 이제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개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에서 풀이 과정을 위한 그 개념을 끄집어내는 과정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 풀이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이런 주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를 갖다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슬슬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 와중에도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그걸 끄집어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시중 문제집 중에는 오답률이 높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문제를 펼쳐놓고, 자, 이거 어떻게 끄집어내야 돼? 어떻게 끄집어내야 돼?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의 개념을 끄집어내는 그 능력을 길러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부족했어요입니다. 고등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교 선생님들이 등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로 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산도 조금 복잡한 거, 문항수를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보통 이제 줄 때웁니다. 시간이 뭐에서 부족을 하겠냐라는 거냐면, 첫 번째 최적화가 조금 부족할 수 있죠. 네, 어떻든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한 최적화가 연습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사실상 이제 시간이 부족한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1학년 시험 문제에서 가장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의 변형 문제예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한번 풀리고 그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까지 충분히 풀리면서 조금씩 변형 포인트도 알려주면서 미리미리 연습을 시키면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본인의 심적인 어떤 부담감도 좀 들 수 있고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앞에 있는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숙련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그 주요 킬러 문제들, 변별력 있는 문제들의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정 마지막까지 갔을 때 시간을 못 줄이더라 하더라도 이 문제를 봤을 때, 아, 내가 평소에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지만 이 문제를 자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가 봤던 문제라고 덤벼서 답도 못 내고 끝내는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죠.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의 능력도 미리미리 길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들, 주요 문항 나올 만한 것들을 잘 찝어서 애들한테 연습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선생님, 저 시험 봤는데 실수했어요. 자, 이런 말이 많이 할 겁니다. 뭐 단순히 계산 실수를 했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좀 줄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우선 실수의 요인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평소에 문제를 푸는데 잘 풀었던 친구가 긴장을 해서 실수를 많이 했다. 자, 이런 경우 있죠. 두 번째가 평소에 보던 문제 스타일이 아닌 데서 나오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시험 문제는 부교재에서만 나오고 교과서에서만 나오고 선배들이 이렇게 알려줬었는데 평소에 보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학교는 앞에 객관식은 굉장히 쉬워, 단답형 문제만 어려워, 요렇게 시험에 연습하고 들어갔는데 그 틀이 무너진 경우. 자, 이러면 아이들이 당황하죠. 몇 년 전만 해도요, 수능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딱 킬러 문항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하지만 요즘엔 공통 문항 중에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조금 내려갔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갔죠. 근데 그게 첫 해 아이들이 그 시험을 보고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줄여줄 수가 있냐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주변의 인근 학교들의 기출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들어가 있고 시중 문제집에서 주요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시간 연습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학교의 패턴이 아닌 학교들의 시험들도 나와 있어요. 지금 당장 학교 기출을 돌리게 되면 아이들 점수 안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왜냐면요, 연습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사실 지금부터 매주 한 개씩 학교를 본다고 해도 중간고사 때까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다양한 학교들의 기출을 풀려서 실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2, 고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2, 고3, 고1과 또 다르죠. 아이들이 1년 동안 시험을 봤다고 고2도 똑같이 그렇게 시험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첫 시험에 망쳐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고2부터는요, 출제할 수 있는 문제 문항수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수능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수능과 각각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봤던 그 문제 소스만 다 모으더라 하더라도 엄청나죠. 거기에 매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주요 인강 강사분들이 만드는 고3 컨텐츠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1 같은 경우에는요, 모의고사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딱 주요 킬러 문제가 나왔지만 고2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 고2부터는요, 수능과 평가원 위주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수능과 평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켜서 아이들이 그 문제 스타일을 좀 익숙하게끔 해줘야 돼요. 강남의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킬러 문제가 한 시험 문제에서 6개씩 내거든요. 그러면 그 6개의 문제가 본 친구하고 안 본 친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선은 다 풀릴 수는 없어요. 겨울방학 때이기 때문에 수능과 평가원 위주의 문제와 내용 설명을 한번 쭉 해주면서 주요 문항들, 너무나 유명한 문제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먼저 차곡차곡 1차적으로 쌓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완벽하게 대비가 됐다고 치면 교육청,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한 5개년치 문제들, 요렇게 연습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조금 달라요. 1학년 때랑 내신 문제 패턴이 조금 다르니까 훨씬 더 식을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고 수능 문제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긴장을 빡 주게끔 해서 제대로 더 연습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매스플랫이 어떻게 이봉호 선생님이 말한 부분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생들이 이제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들도 많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을 해야 되고, 시중교재뿐만 아니라 그 교재에 해당하는 유사 변형 문제들로 학생들이 계속 학습시켜야 개념을 끄집어내는 그 능력이 길러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매스플랫으로 유사 변형 문제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학습지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 시중교재에 들어가시면 학년을 일단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수1에 가시면 또 수1에 해당하는 다양한 교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많이 사용하시는 센수학 2022년 가장 최근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 페이지별로 교재랑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 문제에 해당하는 유사, 쌍둥이 문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쌍둥이 문제는 몇 배수로 만들지, 유사 문제는 몇 배수로 만들지를 클릭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1배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고등부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를 포함할지 옵션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객관식, 주관식 문제 타입까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클릭한 센 교재 페이지에 해당하는 유사 쌍둥이 문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천드리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더 다양한 문제들을 풀리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는 밑에 쌍둥이 유사 버튼을 클릭하시면 또 이 문제에 유사한 쌍둥이 문제들이 다 왼쪽에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문제만 추가하거나 교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의 기출문제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어요. 우리 학교만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인근 학교까지 대비를 해야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매스플랫 기출자료실이라고 카페를 오픈을 했고요. 매스플랫에 정식 가입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직접 올려주고 계세요. 지금 굉장히 많은 게시물들이 모여 있고요. 선생님들이 찾으시는 웬만한 고등학교 시험 문제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하게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시험 문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중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중동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기출문제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선생님들, 학생들 기출문제 제공할 때 바로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봉호 선생님이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예비 고1도 마찬가지고 예비 고2도 마찬가지고 매스플랫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수능 모의고사 학습지를 만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학습지 만들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능 모의고사 탭이 있습니다. 이 수능 모의고사 탭에 들어가시면 학년, 연도, 월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월에 맞는 기출 문제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유사 변형 문제를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학습지를 만들 때 단순히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유사 변형 문제들까지 추가해서 커스터마이징된 학습지를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모의고사 학습지 만들 때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